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붕괴돼 현재까지 주민 1명이 숨지고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아파트 내에 꽤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며 건물의 나머지 부분도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국내 상황에 대해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문제와 관련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른 대선 후보 선출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 복당과 동시에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등 야권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금리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압력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밤중에 12층짜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 사상자 숫자 역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전민석 기자입니다. 136가구가 사는 12층짜리 고급 아파트가 단 몇 초 만에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2시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서프사이드에서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붕괴되지 않은 부분도 깊숙이 잘려나간 것처럼 단면이 드러난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Everybody was screaming and panicking, and once you got down to the lobby, the lobby was filled with nothing but dust and debris. 인근 80여 개 구조대가 총출동해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But it was just so dangerous and so dark that they made one pass and they did not get any hits.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잔해 속에서 10살 소년이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I saw an arm sticking out of the wreckage, and he was screaming, "Can you see me?" 하지만 주민 99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채 실종 상태입니다. 건물의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에선 몇 주 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유행이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 추가 접종 등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92개국으로 퍼졌고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확진자의 90%, 영국은 99%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That's the sobering news.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도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발병했습니다. 국내도 지난 4월 중순 인도 입국자 중 감염자 9명이 처음 나온 뒤 2개월 만인 지난 19일까지 누적 19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아직 유입 초기 단계인 걸로 규정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1차, 2차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접종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적용과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를 앞두고 있어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는 큽니다. 델타 변이가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국내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느는지에 따라서는 일부 수정이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610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한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오는 27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또 해외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을 동반한 출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3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51명보다 1명 적은 수치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는 여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대선기획단이 제출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선기획단은 현행 대선 180일 전 후보 확정을 전제로 하는 대선 후보 선출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저녁 SNS에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단추가 내일 채워진다고 썼습니다. 스스로를 한국전쟁 당시 춘천대첩을 이끈 김종호 장군에 빗대며 경선 연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는 당원의 예외 규정상 경선 연기는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당무위 소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 이것을 당무위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최고위원회나 당에서는 경선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한 이재명계 의원은 4.7 재보선에 이어 당원을 또 무시한다면 국민들이 결국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연기 불가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당내 의견이 여전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명의는 2억 4천만 원 정도 예금이 전부였고 부동산과 토지 대부분이 아내 김건희 씨 소유였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산이 71억 6,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정기공개 당시 신고했던 69억 978만 원보다 약 2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재산의 약 74%인 53억 원은 급여와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예금 재산이었습니다. 이 중 윤 전 총장 본인 명의는 2억 4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51억 500만 원은 아내 김건희 씨 명의였습니다. 김 씨 소유의 서울 서초동 복합 건물의 신고액은 15억 5천만 원으로 3개월 전보다 평가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의 대지와 임야, 창고용지 등 2억 5천9백만 원어치 토지도 김 씨 명의였습니다. 이 밖에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등 51억 9천만 원을,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39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함께 실린 기사에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힘쓰고 있지만 대선이 내년 3월인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또 미국 주간지 타임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타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9일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기사와 함께 7월호 표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란 제목이 붙은 표지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는 문 대통령의 앞으로 한반도 프로세스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이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타임은 문 대통령 평가 바로 뒤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이 고모부와 이복형을 냉혹하게 살해한 인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옹호를 착각으로 보고 있는 다수의 북한 관측동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타임 표지에는 실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행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가닥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부에서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나누지 말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원을 꺼냈던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선 셈입니다.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100% 지급하거나 최소한 하위 90%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방역에 참여했고 그것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여권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나라며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는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 피해 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등 10개 위기업종을 추가하고 지원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한도를 30만 원으로 할지 50만 원으로 할지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은 33조에서 3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자동으로 내 피부를 인식해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기술부터 손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인식기까지 다양한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 트렌드를 김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면 앞에 서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피지와 주름 상태 등 얼굴 곳곳을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분석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도 추천해줍니다. 기계로 이렇게 체험해보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서 더 좋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제품이 한자리에 모인 스마트테크 코리아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채 웨어러블 바코드 인식기로 스캔할 수 있는 기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코드 인식기를 찍고 다시 물건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편리하게 스캐너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집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센서를 골프채 위에 꽂고 스윙을 하면 궤적과 비거리 등을 알려주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칠판도 스마트해졌습니다. 분필이나 보드마카, 지우개도 필요 없어 간편한 필기가 가능합니다. 마커 가루라든가 분필 가루 이런 것들이 날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쓴다.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선보인 VR과 AR,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디지털 라이프로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K-팝과 한류 드라마, 그동안 세계를 휩쓴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하면 이를 떠올릴 텐데요. 최근에는 국내 웹툰과 게임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제2의 한류가 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은 뭘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방영된 한 드라마입니다. 게임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이 성장하는 내용의 이 드라마는 국내 게임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잘 만든 게임 하나가 드라마 등 콘텐츠로 거듭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웹툰은 각국 언어로 번역돼 세계로 뻗어가는가 하면 드라마로 제작돼 한류 열풍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로 뻗어가는 K 콘텐츠라는 주제로 열린 매경 글로벌 포럼에서는 이처럼 국내 웹툰과 게임이 세계를 휩쓰는 강력한 콘텐츠가 된 비결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인기 비결은 먼저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왜 판타지 장르가 이게 글로벌로 히트치는 장르 중에 제일 많은가? 결국은 이제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소재, 판타지 장르로서 히트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까다로운 눈높이가 콘텐츠 업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이 웹툰이라는 컨텐츠는 그냥 말 그대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웹툰과 게임이 제2의 한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소비자 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과제와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웹툰과 게임 등 제2의 한류가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1세대 한류의 뒤를 이으며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인간이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속품이 되는 사회에서 인간 존엄에 관해 묻는 묵직한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주말의 공연과 영화를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극 스웨트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시대에 땀의 의미를 묻는 묵직한 작품입니다. 2017년 흑인 여성 작가 린 노티치에게 플리처상을 안긴 극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철강산업 도시 레딩을 배경으로 20년 넘게 일한 중년 여성 3명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면서 막역했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쉼터이자 축제의 공간이었던 바는 싸움터가 됩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직업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분노,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2017년 보디가드가 킬러를 경호한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의 후속으로 전작보다 화끈한 액션과 화끈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영국,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5개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카체이신과 총격신, 초우와 요트 폭발신 등으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미술품 수집가 부부가 한국을 여행하다가 뛰어난 신진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자는 취지로 10여 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 전시 코리안 아이 2020. 이번 전시는 창조성과 백일몽을 주제로 30명의 작가를 선정해 페인팅, 조각, 설치, 자수,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모두 감정이 있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동물들은 얼마나 무섭고 절박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늦은 밤 미국 LA의 주택가를 누비는 한 무리의 동물들. 정체는 바로 근처 도살장에서 탈출한 소들입니다. 살려고 도망친 소가 모두 40마리였는데요. 일부 소들은 주택 담장을 부수고 주민에게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긴급 출동한 경찰이 소 한 마리를 사살하고 38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티칸 사도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자리에 아주 특별한 이가 초청됐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인데요. 이날 하루는 교황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를 만나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빨강과 파랑, 거미줄 무늬가 선명한 게 누가 뭐래도 스파이더맨입니다. 사실 아픈 어린이를 위해 봉사단체를 설립한 남성인데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아이들을 만나 웃음을 주고 있다고요. 그는 교황에게 스파이더맨 가면을 선물하며 부탁했는데요. 가면을 통해 매일 아픈 아이들의 고통을 본다며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요. 복장만 영웅이 아니라 내면까지 진짜 영웅이시네요. 이번 주 내내 소나기 예보를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내륙 곳곳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은 제주에서만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중부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서는 오전에 일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20.4도, 춘천 19도, 청주 21.2도, 대전 20.3도, 대구는 19.7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8도, 춘천 29도, 전주 28도, 창원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주만큼 잦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전하는 마지막 날씨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 동안 여러분께 날씨를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굿모닝 MBN은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